同学们，大家好，我是邢博老师。下面呢，跟我一起来看一下写作部分。首先呢，我们先来看一下3月份的考试写作呢，稍微有一定的难度啊。지난달보다는 조금 어려워졌어요。好，所以呢，难易度呢在中上程度左右。那么下面我们 4월 시험 대비해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두 가지 부분을 준비를 했고 우선 3월 시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3월 시험에서는 중요한 표현들이 같이 골라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4월 시험 대비해서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은 표현들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우선 첫 번째는 3월 시험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3월 시험은 인물 이야기예요. 什么呢? 蔡磊的故事啊。这个主人公的名字呢叫蔡磊， 이름은 비교적으로 어렵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기에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但是呢, 문제는 여기 핵심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好， 중요한 거는 여기서蔡磊이라는 엄청 성공한 사람, 他是一个非常成功的人。但是这个人呢, 이 사람한테 엄청 큰 어려움이 마주쳤죠. 지금 어떤 병에 걸렸어요. 他得的是什么病呢? 渐冻症이라는 병 이름은 지문에서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는 渐冻症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는 거니까 또는 무슨 병인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渐은 점점 渐渐的渐对吧？冻는 얼다 冷冻的冻 그리고 症는 어떤 병, 증상 말하는 거고 所以呢 따로 여러분 익숙하는 단어를 생각해서 渐冻症이라는 단어를 결합해서 기억하시면 되고 好,渐冻症患者蔡磊 이 병에 걸린 환자 蔡磊 주인공이 然后呢,渐冻症 이 병을 정복하려고 为了攻克这个病 然后呢 어떤 노력을 했는지 做出的一些努力 이 지문에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요약하면은 주로 이 사람이 어떤 정신력 또는 어떤 태도 아니면 어떤 의지력을 가지고 然后呢 이 병을 직면하는지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요약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병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오늘 여러분들한테는 중요한 표현들이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병에 걸렸다. 어떤 병에 걸렸어요? 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우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生病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生病 말고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병에 걸렸다 하면은 보통 이 두 가지 표현을 많이 하죠. 첫 번째는 患上了什么病 또는 두 번째는 得了什么病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蔡磊 주인공이 어떤 渐冻症 걸렸죠. 对吧? 蔡磊呢 患上了渐冻症 또는 蔡磊得了渐冻症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지문 내용 중에 이 주인공이 어떤 판정을 받았어요. 그럼 그때는 판정을 받았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떤 병을 확진되었다 또는 어떤 병을 진단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보시면 첫 번째는 蔡磊被确诊为渐冻症 蔡磊는 渐冻症으로 확진되었다. 또는 蔡磊呢被诊断为 诊断은 진단하다, 对吧? 진단을 받았다. 被诊断为이라는 병으로 渐冻症就可以了. 所以 어떤 병의 판정을 받았다 하면은 被确诊为 또는 被诊断为으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세 번째 거는 투병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투병하다는 여러 가지 표현이고 여러분 생각보다 표현 좀 길었죠. 对吧? 来看一下. 첫 번째는 与疾病做斗争. 疾病은 질병이고 与는 와과의 뜻이죠. 对吧? 질병하고 싸움을 한다. 斗争, 对吧? 싸움하다, 做斗争 이렇게 하는 건 투병하다의 뜻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与疾病抗争,抗争은 항쟁하다의 뜻이죠. 싸우다의 뜻으로 여기도 똑같이 같은 표현이에요. 투병하다. 그 다음에는 和病魔做斗争, 病魔, 对吧?
魔鬼的魔, 对吧? 악마의 막이고, 所以和病魔做斗争 이것도 투병하다의 뜻이고, 마지막에는抗病 조금 비교적으로 간단한 표현이지만, 但是呢, 그래도 우리가 6급이기 때문에 좀 긴 편으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차일레의 주인공이 이 병하고 끝까지 싸움했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蔡磊与渐冻症干什么呢？做斗争. 여기서疾病이라는 표현을 대신에 우리가 구체적인 병의 이름을 넣어서 하시면 돼요. 蔡磊与渐冻症做斗争 아니면 蔡磊与渐冻症抗争 또는 蔡磊和病魔做斗争也可以。好的，所以呢, 일단은 이제 3월 시험 관련해서 병에 걸렸다, 병 판정 받았다, 또는 투병하다 자주 쓸 수도 있는 이제 병하고 관련되는 표현들이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시험에서 충분히 여러분 실력을 발휘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만능적인 표현이 두 가지 가져왔어요. 무조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첫 번째는 出乎意料的事. 出乎意料的事呢, 出乎意料 아마 여러분 6급 필수 사자성어로 외우셨어요. 但是呢,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우리가 장문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고 出乎意料的事 무슨 뜻이냐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라고는 뒤에다가 어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있는지 따로 붙여서 표현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요약 전에 어떤 짧은 글 하나 볼게요. 大学毕业后呢，我去一家大公司面试. 나는 대기업 가서 면접을 봐요. 我一直觉得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像我这样, 나처럼 从一流大学毕业的学生, 一流大学는 이제 명문대, 완전 탑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이 분명히 肯定会顺利的 통고考试, 분명히 순조롭게 면접을 패스할 줄 알았는데, 할 줄 생각했어요. 可是到了最后的环节, 하지만 마지막 절차까지 갔는데 原本自信满满的我, 원래 자신감이 가득 찬 애가 怎么呢? 却被淘汰出局了. 淘汰는 탈락, 出局는 out, 对吧?所以呢, 마지막 절차까지 가는 데가 좀나 면접 실패했겠죠. 하다. 그럼 여기 상황을 보시면은 살짝 중간에 반전 상황이 생겼죠. 반전 상황 앞에서는 사실 여러분 평상시에 뭐 没想到, 可是, 但是 같은 접속사를 많이 쓰셨어요. 사실 이때는 우리가 살짝 이제 쓰기 부분에서 이제 6급이니까 우리가 조금 좋게 표현하면은 사자성어로 出乎意料로 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반전 상황이 어디냐면 到了最后的环节 내가 对吧?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다. 我没有通过这个面试이라는 뒷부분에서 여기 부분은 조금 의외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来 앞부분 大学毕业后我去一家大公司面试我对自己信心十足 나는 자신한테 아주 자신감이 가득 찼다. 好, 하지만 마지막에 나는 면접 실패했다. 最终我却面试失败了.那么이 놀라운 상황 앞에서는 우리가 出乎意料的事를 붙여주시면 돼요. 앞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하지만 出乎意料的事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뒤에는 예상치 못하는 상황을 붙여서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문 요약할 때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지문에서 100% 거의 100% 99% 정도는 반전되는 상황 주인공한테는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 그 전에 出乎意料的事로 바꿔서 쓰시면 훨씬 이제 지문의 어떤 표현들이 훨씬 조금 더 좋아 보이고, 对吧? 그래서 이 표현은 꼭 기억하시고 4월 시험에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네, 다음에는 부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连忙, 급히. 连忙이라는 단어가 알겠는데 근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바꿔서 쓸 수 있을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왔고 여러분 한번 같이 볼게요. 요약 전에는 飞机着陆后 비행기가 착륙한 다음에 도착한 다음에 어떤 승객이 有一名乘客 迟迟不肯下飞机 어떤 승객이 좀 계속 비행기에서 내려가기 싫어요.
空姐승무원이很快把这件事이 일을 告诉了机长 기장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机长 뭐 했냐면 바로 立刻走到了这名乘客的面前询问他需要什么帮助 바로 그 승객 앞에까지 가서 물어봤어요. 문의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는지. 그럼 在这里呢 우리가 联망을 어떤 위치, 어떤 상황에서 붙여서 쓸 수 있냐면 승무원께서 그机长한테 이 상황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机长가 바로 对吧? 이제 급한 상황이니까 바로 그 승객 앞에까지 갔어요. 그럼 그때는 여기서 우리가 원래 지문에서는 立刻이라는 단어 또는 马上 비슷하게 나오겠죠? 那么这个时候呢同学们就可以联망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来看一下 요약한 다음에 飞机着陆后有一名乘客一直没有下飞机。机长听到这个消息后,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여기서 사실 요약할 때 콩지에는 쓸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잠깐 나오는 인물이라면 콩지가 무엇을 했는지 쓸 필요 없고 결과적으로는 기장이 이 소식을 들었고, 对吧? 机长听到这个消息后呢然后做了什么呀连忙去询问那位乘客需要什么帮助 바로 앞에까지 가서 물어봤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앞에까지 가는 것보다는 바로 물어봤다라는 것을 앞에다가 붙이면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机长听到这个消息后呢连忙去问那位乘客有什么需要帮助的 그래서 우리가 장문할 때도 생각해 보시면은 주인공들이 바로 어떤 상황, 어떤 행동이 자주 해요. 그럼 그때는 바로 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다 앞에서는 그 수로 앞에서 우리가 부사 렌망을 붙여주시고 표현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马上 또는 立刻이라는 표현보다는 훨씬 더 보기 좋아요. 对吧?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추후意料的事 반전 상황 앞에다가 쓰시는 거고 두 번째는 부사로 이제 수로 앞에다가 붙여주시고 쓰시면 돼요. 就是什么呢? 급한 상황, 주인공 급하게 어떤 행동을 하다 하면 그때는 连忙으로 추가적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好的，那么到这里呢，就是我为同学们准备的4月份的考试内容。那么希望同学们呢，在4月份的考试中，也可以充分发挥自己的实力，取得一个好的成绩。我们下次再见吧。